지금 AI 지금 뭐 시끄럽게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AI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제약 요소로 등장하는 게 전력이죠. 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만일 토리움 원자력이 성공하게 되면 거의 무제한적인 전력을 가지게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 기술력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네. 바라봤다면 네. 이번엔 조금 더 이제 예. 나무를 보고 싶어요. 네. 뭐 중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네. 뭐 CATL, 뭐 비아디, 예.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네. 작가님께서 예. 이 기술력은 좀 놀랍다,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라는 좀 사례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일상 제품으로 얘기를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아까 기왕에 이제 휴대폰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휴대폰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중국에서 새로 나온 휴대폰들이 있어요. 위성폰입니다. 위성폰? 네, 그래서 위성통신이 돼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는 사막 같은 데가 많아가지고 전 국토의 한 30% 되는 면적에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5G고 4G고 간에 이 휴대폰이 통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없는 사막지대에다가 뭐 통신망 건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성과 직접 통신을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게 이미 그 폰이 다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그거를 지금 테슬라가 만들려고 하고 있죠. 테슬라 폰이라고 이야기되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테슬라가 5G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위성통신 회사를 뭐 산다는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보죠. 위성통신이 된다는 거예요. 위성통신이 되면 지구 어디를 가나 그 폰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근데 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중국 폰은. 테슬라 폰은 좀 비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 그 사용이 될 때가 어디냐면은 바다와 하늘입니다. 중국의 어선들이 있죠. 근데 중국 어선 중에 또 상당 비중 중에 해양 민병대라는 게 있어요. 민병대. 이 사실 원래는 이게 그 중국 공안 경찰이었는데, 해양 경찰 같은 조직이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해군 소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군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뉴스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중국 어선들이 무슨 그 인해전술하는 것처럼 쫙 바다에 나오는 거, 이제 그렇게 돌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위성폰을 쓰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있는지 저기서 뭐라고 있는지 일본 군함이 지나가는 거, 미국 군함이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낙하산병이 어디서 떨고 놓더라도 거기서 다 통신이 가능해지겠죠. 그럼 이런 통신이 다 가능해지려면 그럼 위성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 위성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위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테슬라는 스타링크를 네, 깔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중국도 스타링크 같은 거 만들고 있어요. 그 스타링크 같은 그 저위도 통신 위성을 올리고 있는 조직이 중국엔 3개가 있습니다.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애로사항은 뭐냐? 그 테슬라는 다시 재사용 가능한 그 스페이스X라는 로켓이 있잖아요. 중국은 아직 그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이에요. 지금 중국이 개발 중인 그 재활용 로켓가 지금 그 발사돼서 올라갔다가 한 몇백 미터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쓰는 정도까지는 지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가 성공이 되면 중국이 현재 그 확정한 이 저위도 위성 올리는 개수가 지금 25,0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구 궤도상에는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위도 위성이 수만 개가 이제 올라오게 되겠죠.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올려요. 예, 위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뉴스도 안 나오지만 보도도 안 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성이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위성들이 올라가 있으면 통신이 되잖아요. 그 위성이 통신이 된다는 건 뭐냐? 그러면 ICBM이든 전투기든 항공기든 미사일이든 잠수함이든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통신을 다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 통신이 전 지구상으로 제대로 하면서 드론이나 미사일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순식간에 있을 수 있는 통신의 시간차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극복하기 위한 것을 이제 시차 위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몇 분 몇 초, 수억 분의 1초라는 거를 서로 맞춰주는, 동기화시키는 그런 위성이나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쫙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좀 지구상에 막 올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위성이 올라가고
그럼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GPS 위성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은 미국하고 한번 싸워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자기네 위성을 만들어서 지난 몇 년간 계속 올려서 이제 다 끝났어요. 이걸 이제 북두 위성이라고 하는데 북두 위성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 위성은 미국의 GPS보다 미국의 GPS는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정밀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중국의 북두 위성으로 측정을 하면 오차가 2cm. 오차가 2cm. 오차가 2cm라는 건 뭐냐? 우리가 그 휴대폰에서 내 위치를 딱 봤을 때 내가 어느 건물 몇 번째 문 앞에 서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게 그 자율주행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부딪히기도 하고 옆에 차도 오고 앞에 차도 오고 뭐 모르는데 그러면 만일에 차들마다 요즘 그 내비게이션이 다 붙어 있는데 내비게이션에서 GPS가 있잖아요. 그러면 북두 위성을 중국에서는 다 달거든요. 그러면 이 차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2cm 정도의 차이는 자동차 입장에서 그건 차이도 아니죠. 그럼 내가 만일에 내 주변에 있는 차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면 나는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AI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차량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내가 판단이 훨씬 쉬워지겠죠. 앞에 있는 신호등이 어떻게 바뀔지 도로 상황이 어떤지 지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중국은 그래서 소위 도시마다 그 정보화를 했어요. 스마트 시티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 북두 위성, 6G, 자율주행, AI를 이제 연동에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미래도시 스케치북에 그릴 때 그거 아니에요? 딱?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다 했어요. 어지간한 도시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진 걸 뭘 느끼죠? 별로 없죠. 근데 제가 그 중국의 스마트 시티를 가서 봤어요. 근데 중국답게 일단 그 뭐랄까 통제, 치안, 뭐 이쪽에 중점이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한 도시의 스마트 시티 그 컨트롤룸에 딱 가면 일단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죠. 그 가상으로 이 도시 모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처럼 저 부분을 확대해 그럼 줌인하면 쫙 그 부분이 나와. 그리고 거기에 차량이 어떤 차들이 다니고 있는지가 나오고 사람이 딱 나오면 그 사람들이 점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CCTV로 이제 탁 특이하면은 광경이 딱 나오면서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안면 인식이 되니까 이 사람 누구 여기에 범죄자 누구. 근데 좀 무섭기도 해요. 이런 게 딱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나는 별로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뭐 이런 사람이 있죠. 모자를 뭐 눌러 쓴다든가 이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걸은 거리를 보고 누군지를 판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데 저놈은 왜 자꾸 이 근처를 뺑뺑 돌고 있지? 이런 거를 AI로 자동적으로 판단을 해서 딱 디텍트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그래서 만일에 왜 저 트럭은 계속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중국 공안에서 쓰는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량이 옆으로 싹 지나가면 엑스레이로 그 트럭 안에 있는 화물을 쫙 이렇게 훑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뭐 폭발물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15차 계획에서 한 계획 중에 하나는 이 스마트 시티와 6G와 그리고 이 자율주행과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너지를 낼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현대자동차에 계신 분들한테도 엔지니어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자율주행 이런 거 만들어도 저쪽에서 6G 연동하고 위성과 연동하면 현대자동차는 위성 없지 않나요? 그럼 저쪽은 몇만 개 돌아다니는 위성을 쓸 수가 있고 이쪽은 쓸 수가 없는데 테슬라는 되네? 그러면 우리 자동차가 중국 자동차나 미국 자동차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자동차 회사가 혼자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가하게 우리가 중국보다 더 훌륭하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중국보다 지금 과학기술이 훌륭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해외에 원자력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네. 중국은 지금 자체적으로 대형 원자력 발전과 소형 원자력 발전을 다 해요. 다 해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또 새로 더 만드는 게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신강 위구르 지역에 뭐냐 하면은 소형 원자력 발전인데 토륨이라는 물질을 이용한 원자래요. 토륨은 이제 우리가 보통 융용염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자력의 열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은 그 고온이니까 그걸 식히기 위해서 대량의 물이 필요한데 네네. 이걸 물을 쓰지 않고
그 아주 높은 온도에서만 녹는 그런 물질을 쓰는 거죠. 뭐 나트륨 같은 거 쓰기도 하고. 근데 그걸 토륨이라는 원소를 이제 쓴다는 거죠. 이 토륨이라는 원소를 쓰면 보통 융용륨 원자력이 갖는 그 장점을 다 같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게 식어 굳으면서 밀봉이 돼서 안전하고, 또 하나의 큰 의미는 뭐냐면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우리는 대량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그래서 바닷가에 있습니다. 대량으로 물을 계속 써야 되니까. 근데 이 토륨 원자력 발전은 대량의 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막에, 물 없는 사막에 그걸 지금 건설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만들어지면 거기서 토륨문에서 원자력 발전을 해서 원자로 충분히 원하는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토륨, 우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토륨이라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중국에 토륨이 맞냐? 그동안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200군데가 넘는 토륨 광산을 이미 발견을 했대요. 어디에 있는지는 국가 기밀이 돼요. 그럼 그 토륨이 중국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몽땅 토륨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한다면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는가? 중국의 모든 전력 수요를 토륨 원자로로 제공할 경우 6만 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무제한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에너지 독립할 거는 물론이고, 네. 지금 뭐 옆에 나라 러시아 전력이 모자르죠? 내가 좀 빌려드려?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또 하나, 지금 AI 지금 뭐 시끄럽게 얘기들 많이 했는데, 지금 AI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제약 요소로 등장한 게 전력이죠. 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 토륨 원자력이 성공하게 되면 거의 무제한적인 전력을 가지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AI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죠. 한 가지 더. 네. 이건 확실한 사실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확인은 안 된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계획을 하나 확정했는데, 바로 이 글로벌 AI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AI 경쟁을 하려면 대규모의 클러스터 센터가 필요하고, 여기엔 또 대량의 냉각 기술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량의 전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또 보안은 철저히 되고, 그래서 클러스터를 궤도상에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궤도상의 우주 공간에 이 AI 서버들이 밀집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고, 우주 공간에 있으니까 음영 지역에 들어가면 냉각이 아주 잘 되겠죠. 그러니까 전력이 필요하니까 그 전력을 원자력으로, 위성 안에 원자로를 넣어서 원자력으로 충당을 하고, 이 클러스터를 여러 개를 띄워서 이 클러스터 위성들 간의 통신은 레이저로 통신을 하고, 레이저로 통신을 하면은 보안이 확보됩니다. 지금 이 보안이 아주 큰 이슈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보안을 어쩌면 양자 통신에 성공을 하면 지금까지 사용하던 보안은 다 풀린다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지금 양자 통신 기술이 제일 발전된 나라가 중국이에요. 미국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런 위성에 올리고 레이저 통신을 하고 지구국하고 통신을 했는데, 레이저는 뭐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막히거나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말라야 쪽에 있는 고원지대에 1년 내내 구름이 안 끼는 그런 지역에다가 레이저 통신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중국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좀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리고 식은땀이 막 납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또 공산당 고무 찬양하는 얘기냐 뭐 이제 이런 반응을 듣게 돼요. 저는 솔직히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유 부릴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위성도 그렇고 원자력, 뭐 AI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은데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궁금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미국을 이겨서 1인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최종 목표인 거예요? 중국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런데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건 모든 국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우리도 만년 2등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도 1등 하고 싶고. 그러니까 1등 하고 싶은 건 뭐 당연한 거죠. 미국도 한 벌써 250년 이상 1등 했으니까 이제 뭐 다른 나라가 2등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1등을 바라느냐 이 질문에는 아마 이런 감정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감히? 네가? 너 따위가?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당이 뭐 그런 건 모르겠고 그런 거 다 치우고 지금 미국 턱 밑에 와 있어.
지금 이미 턱 밑에 와 있어. 그러니까 왜 1등 되려고 하니?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여유 있을 때 하는 소리고 지금 뭐 턱 밑에 와가지고 이제 꼴랑꼴랑 하는데 뭐 지금 그럴 수 있나 말이죠. 그럼 이제 최근에 차이나테크 역습이라는 네. 책을 내셨잖아요. 여기는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요. 예,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과학기술을 인식하는 순간이 그 과학기술이 어떤 특정 분야, 그것도 아주 좁은 기술에서 하나가 세상에 나오면 그런 기술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기술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뒤에 많은 기술적 노력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자본, 인력, 교육체계, 사회체계, 그 다음 이 과학기술에 돈이 들어가게 만들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 창업 메커니즘, 거기에 그 펀딩 메커니즘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 전체를 돌리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모든 과학기술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 분야를 선택을 해서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국가 전략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그게 맨 밑단계의 과학기술의 결과물로 나오는지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한 누구가 어느 대학에 계신 교수님이 열심히 뭐 몇 년 노력하면 뭐 이기거나 무슨 연구소에서 조금 더 하면 되거나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똘똘 뭉쳐서 진지하게 전력을 다해도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다. 사실은 여러 국가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승리는 그만두고 방어가 안 될 지경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실제로도 책이 되게 또 어렵지 않고 쉽게 읽히기 때문에 차이나테크가 어떻게 이제 글로벌 시장을 역습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꼭 안 사셔도 되니까요. 도서관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좀 옆에 분 거 좀 빌려서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만연해 있는 좀 이공계 기피 현상, 이게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이런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